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 대표팀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한국에 돌아왔으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대표팀 차기 감독을 누구로 하면 좋겠냐는 포털의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데 박항서 감독은 31%의 득표율을 보이며 2위인 클린스만 26%보다도 열렬한 지지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차기 감독은 학연, 지연 등 파벌과 상관없는 사령탑이 돼야 한다면서 외국 감독 선임을 선호하는 와중에도 박항서 감독은 한국 대표팀에서 뛰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의 후임으로 박항서가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물론 박 감독은 한국 대표팀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누차 말해왔으며 인리 감독도 루머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박 감독이 동남아의 축구 기준을 크게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겨우 동남아끼리만 붙는 그저 동네 축구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박 감독은 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을 거머쥐었고, 최근엔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의 승리를 거두었고, 일본과 비기는 놀라운 저력을 발휘해서 이제는 동남아 축구도 통한다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내심 베트남에서는 차기 월드컵에 48개국 관계로 이제 월드컵 본선 진출이 멀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실제 AFC 측에서는 최근 박항서 감독이 이렇게 동남아 축구에 엄청난 기여를 했음을 재조명했습니다. 박항서가 그려진 포스터와 함께 베트남 팬들이 마지막까지 그를 응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FC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영원한 유산을 남겼고 레전드로 남았다고 극찬했습니다. 한편 막상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이 떠나자 그리움과 불안함이 공존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최근 스즈키컵을 준우승으로 마치는 등 이제 베트남이 동남아에서 3위권 밖에 나가는 건 용납이 안 되는데, 이는 마치 2002년 월드컵 이후 한국이 4강에 진출하자 월드컵 16강 진출을 당연시 여기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물론 베트남 언론 등에서는 차기 감독으로는 2002 일본 대표팀을 맡았던 트루시에로 내정됐다는 것으로 더 이상은 박항서 감독과는 베트남 축구의 연결고리가 없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언론 단 비에에 따르면 베트남 축협은 감독 아닌 기술 이사로 박항서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가 왜 등장하냐면, 일단은 현재 아다치 유스케 기술 이사와의 계약 기간이 이번에 만료되었고, 해당 공석을 박 감독이 선임되어 베트남 축구에 기여해줬으면 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 박항서 감독은 수차례 베트남 언론에서 어떻게든 베트남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면서 베트남 축구계가 불러준다면 유소년 클럽 등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축협 회장도 박항서 감독에 대해서 우리의 가족과 같다며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베트남의 히딩크라고 불리우는 박항서 감독이 히딩크와 한국처럼 계속 관계를 가져가겠다는 설명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지금도 한국에 정기적으로 계속 찾아오고 있으며 다양하게 축구계에 기여 중입니다. 대다수의 외국 감독들은 감독직이 끝나면 그 나라와 인연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히딩크나 박항서 감독과 같이 레전드로 인정받아야 계속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이 거론된 기술 이사 직책은 매우 영향력이 큰 자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히딩크는 간간히 행사에 초대되거나 고문 정도의 매우 간접적인 관계로 한국과 이어지고 있지만, 박항서 감독은 감독직을 내려놓자마자 곧바로 기술 이사직에 거론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인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 일단 누리꾼 등 축구 채널 등에선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을 그만큼 레전드로 여기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으로, 만약 기술이사 자리 제안이 온다면 박 감독이 수락할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냐는 것입니다. 베트남 언론 단 BS는 박 감독 계약 기간이 1월 30일이고 유스케 기술이사도 같은 날이라며 공교롭게도 종료 시점이 같기 때문에 박항서 감독과 기술이사직 새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축협 기술이사는 업무의 범주가 비슷해 곧바로 투입돼도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베트남이 부진할 경우 박 감독의 각종 조언이 곧바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차기 감독이 된 트루시에 감독은 초반에 매우 부담이 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박 감독이 기술 이사로 기여해준다면 베트남은 훨씬 든든해지는 것이며, 박 감독의 복귀는 베트남 축구 발전에도 좋고 상호간에 나쁠 게 없다는 의견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과는 반대로 다른 한편에서는 박 감독이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또한 중국 축구대표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새로운 전환 국면도 생긴 겁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트루시의 차기 감독이 박항서 감독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베트남 주요 언론인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축협이 트루시의 감독을 선임하고 곧 발표를 할 예정과 동시에 전임 박항서 감독의 연봉을 대폭 뛰어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한다고 한 겁니다. 베트남 축협에서 트루시에 감독에 역대 최고의 연봉을 주는 이유는 월드컵 본선 출전 경험과 더불어
당시 일본을 최초로 16강에 올려놓는 등 박항서 감독에 비해 국제 경험이 앞선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랄만한 사실이 현지 매체에서 전해지며 국내 팬들을 공분하게 했는데요. 우선은 베트남 매체 단트리 등에서는 트루시에 감독이 베트남 U19를 맡을 때 월급이 13만 달러 가량이었는데 이는 박항서 감독의 월급 5만 달러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라고 전해진 상황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트루시에가 국제 경험이 풍부한다고 한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 전무후무한 업적을 세웠는데 트루시에가 훨씬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공분을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루시에가 U19 감독으로 연봉 150만 달러를 받았다면 국대 감독은 200만 달러가 넘을 걸로 보입니다. 결국 박 감독의 4배 이상 받는다는 것으로 정작 업적은 박항서 감독이 이뤄놓고 후임이 인센티브를 챙긴 격입니다. 하지만 앞서 논의된 대로 베트남 축협은 불안하니까 다시 박 감독을 기술 이사로 부르려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재 박항서 감독은 얼마든지 새로운 오퍼를 받을 수 있다는 정황이 나옵니다. 최근 중국 스포츠 매체 등에서는 중국 대표 감독의 연봉이 크게 조정되었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면서 아시아권의 감독이 물망에 떠오르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은 지금까지 축구 굴기로 인해 기업 서포트로 국대 감독 연봉이 지불되었습니다. 중국 국대 감독이었던 리피 감독은 무려 3천만 달러, 당시 약 300억 원의 고액 연봉을 받은 바 있으며 히딩크 감독은 올림픽 대표팀을 역임하면서 약 55억 원의 고액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축구 굴기에 이러한 정책을 폐지하고 축구협회 예산만으로 하기로 했고 새로운 신임 국대 감독 연봉을 최대 200만 달러, 약 24억 원을 상한으로 하는 정책을 전격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연봉이 이렇게 되면 유명 축구 감독을 선임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중국 외국 감독은 거의 모두 실패했고 히딩크도 1년을 못 채우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한 척박한 상황에 200만 달러 연봉은 매력적인 금액도 아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축구 감독들도 좋은 팀을 맡아 성적을 올리고 그 다음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코스를 선호합니다. 벤투 감독도 한국의 극적 16강행을 이루고 폴란드 등 다양한 유럽에서 러브콜이 오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제 돈도 많이 안 주면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하니 감독들이 기피하는 게 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가성비 성적을 잘 내고 있는 한국 감독들이 물망에 떠오르는 상황이죠. 박항서, 신태용, 김판공 감독은 동남아에서 활약하며 중국 대표팀도 꺾은 명장들인 대신에 연봉 200만 달러 선이라면 기존의 동남아에서 받던 연봉보다도 대폭 상승한 수치일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도 새로운 국대 감독에 한국 출신을 고려하고 있다는 루머는 계속 나옵니다. 중국 스포츠 매체 시나닷컴에서는 일찌감치 박항서 감독을 주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실제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중국을 이기고 일본에까지 비겼으니 증명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중국이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 외국 감독을 써봤자 허탕이라는 비판도 많았고 이제 중국도 동남아 수준임을 인정하자며 박항서 감독같이 밑바닥을 아는 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중국 축구협회는 극도의 공포 분위기이며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국대 감독인 리태가 성적 부진으로 숙청을 당하면서 재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이는 심핑이 공들인 축구 굴기가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로 주어졌다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특히 차기 대회는 48강으로 치러져 더욱 월드컵 진출 가능성은 높다곤 하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실력이 평준화되었고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실력이 급상승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중국 축구협회는 48강에도 탈락하면 모두 경질이나 숙청당할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을 찾으며 그 가운데 최근 동남아 트렌드인 한국 감독 모시기로 전환할 가능성도 고려되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유럽 인프라에서 선진 축구를 담당하던 외국 감독이 와봤자 무슨 성적을 내겠냐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국내 누리꾼들은 한편에서는 이렇게 박항서 감독이 다양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작 연봉은 베트남 국대 후임 감독에게만 최고 연봉을 선사한 베트남에 굳이 갈 필요가 있냐고 얘기합니다. 베트남 기술 이사직으로 앉혀놓고 위기시에 노하우만 빼먹으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트루시에 감독이 박 감독만큼 성적을 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베트남 국대가 극심한 부진을 겪는다면 박항서 감독의 어떤 형태로든 오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연봉 등에서 푸대접을 한다면 절대로 가지 않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베트남에서는 차기 감독을 최고 연봉으로 대우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보험으로 박 감독을 기술 이사로 데려오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최고의 경력을 쌓은 박항서 감독이 최고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리블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